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거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임박했다는 이런 백악관의 발표, 그리고 시리아 등 주변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민 대피령을 내린 거, 이것 때문이었는데 주말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과연 뉴욕 증시 그 주말 하락세는 이걸 선반영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능성만으로도 이만큼 빠졌으면 실제 폭격에 대해서는 더 큰 마이너스를 적용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중동에서 뭐 폭탄 테러, 공습 이런 건 이제 뭐 그 피로도 면에서 증시에 큰 이슈도 못 되지만서도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든이 이번에 중동에서 그림력을 놓치면은 이제 외교 정책 말아먹었다고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거는 기본이고, 만약 여기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버리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그대로 다시 V자 반등하는 거고, 그럼 연준 금리 인하는 완전 물 건너가고, 그럼 또 뉴욕 증시도 성치 못할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정말 미국 증시가 여기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약세장에 돌입하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바이든 재선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엔의 구테르스 그 사무총장은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동 영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제해야 된다. 더 이상 여기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바이든은 물론이고 백악관 NSC 대변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철통 같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당연히 이번 공격을 규탄하면서 중동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먼저 이번에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우리도 중동에 가서 한번 거들겠다. 우리도 당연히 유로존 국가들인데 영국만 저렇게 활약하면 우리 입장에 뭐가 돼? 약간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야. 중국은 이란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아무 입장이 없고, 다만 이란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란 내 중국 기업들하고 중국 그 민간인들한테 보안 수위 강화만을 권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가지고 약간 뭐 포인트 쌓기,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중동에 있는 사우디하고 요르단 같은 데는 야,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일 커지는 거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 이스라엘 둘 다 지금 약간 좀 뻥카가 있는 것 같다. 괜히 그렇게 센 척 하다가 왜 실제로 싸움 나가지고 둘 다 다치는 경우, 그런 거를 좀 방지하자고 이렇게 대놓고 이제 좀 쪽을 줬어요. 뭐 솔직히 사우디하고 이라크하고 붙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에 기울다 보니까 그냥 잔챙이들이 괜히 좀 까부는 이런 걸로 좀 봤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 K증시 이슈로 오면은 주말에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 희망퇴직 소식이 뉴스를 탔습니다. 원래 이게 그 블라인드라고 직장인 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던 거를 한 언론사 기자가 딱 보고서 LG화학 측에다 이거를 이제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했대요. 왜냐면 이 블라인드에 지금까지 한번 뜬 거는 결국 가서는 다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거든요. 요 블라인드는 이미 뭐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직장 이메일을 인증해야만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현직자 위주로 이제 익명 게시판이 여기 올라오는 거죠. 지난 셀트리온 약간 그 구설수 같은 것도 다 이제 여기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우리 K증시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쪽에 접점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LG화학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첨단소재사업본부가 바로 2차전지용 양극재 사업부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제 전기차 업황이 정말로 단시간 내에 개선이 힘들겠다는 이런 2차전지 업계의 전형적인 악재가 또 부상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혹시라도 매각 가능성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한 지 3년 만에 나왔는데 이런 3년도 내다보지 않고 그런 물적 분할 결정을 했다는 게 참 너무 화가 나죠. 이 양쪽 주주분들, 심지어 이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새로운 한 주 동안 에코프로를 비롯한 K 2차전지 주주분들은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또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너는 왜 항상 부정적인 이슈만 얘기하냐고 좀 희망적인 소식도 같이 전해줘야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냐고 또 이러실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현실은 그렇게 균형적이지 않다는 거를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굳이 2차 전지에 대해서만큼은 균형 감각을 막 주문하시니까 뭐 그렇게 해드리죠. 자, 먼저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내일 15일 전기차 신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그 마세라티가 내연기관차의 경우는 페라리하고 같은 엔진을 쓰는 슈퍼카 계열이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이제 전기차도 818마력의 모터만 3개 들어간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92.5kWh짜리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앞에 말한 대로 원래 이 마세라티하고 페라리는 껍데기만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엔진부터 뭐 트랜스미션 뭐 하여튼 모든 뭐 구동체계 이런 거를 다 공유를 하는데 전기차의 경우 마세라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근데 페라리는 또 SK 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슈퍼카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가격 신경 안 쓰는 그런 부유층이 주요 고객인 이제 명색이 슈퍼카인데 거기다가 중국산 LFP 배터리는 경제성 앞세우는 그런 배터리를 갖다 얹으면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성비는 비록 높지는 않지만 성능이 확실한 우리 K 배터리가 이런 슈퍼카들이 만드는 전기차의 제격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슈퍼카 중에 하나의 브랜드로 분류되는 포르쉐가 2021년에서 2024년에 판매된 전기차 모델 타이칸을 전면 리콜 발표했습니다. 바로 주말에 포르쉐 코리아가 공문을 통해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봤더니 고전압 배터리 단락으로 배터리 과열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그래서 오너들 대상으로 리콜 실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타이칸 차종을 대상으로 배터리를 점검해가지고 현재 파악된 문제 가능성이 확인된 차종에 대해서만 배터리 모듈 전체를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제조하는 그 고성능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배터리가 또 아우디 이트론 GT에도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역시 이것도 이제 리콜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는 생산 단가에서 배터리 가격이 절반인데 이거를 새 걸로 바꿔주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도대체 뭐가 남겠어요? 그럼 당연히 배터리 셀 제조사들한테 뜯어내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결함, 뭐 예를 들면은 리콜로 제일 많은 게 에어백 오류나 뭐 엔진 부조화로 인한 소음 진동, 아니면 뭐 배기가스 이런 것도 아니고 전기차의 배터리가 과전압으로 불이 날 수 있다는데 어떤 오너가 이걸 리콜 참여를 안 하고 귀찮다고 미루겠으며,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점검했는데 내 차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도 불안해가지고 난 어떻게든지 이 배터리 모듈을 교체해달라고 막 생떼라도 쓸 것 같아. 아니, 모르면 몰랐지 이걸 어떻게 알고도 탈 수가 있냐고. 만약에 그냥 거기서 아이고 고객님 차는 다행히 문제가 없네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그걸 도로 타고 집에 온다고? 당장 저녁 때 애들 학원 태워다 주고 내일 아침에 나 장도 보고 백화점도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탄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당장 우리 핸드폰만 봐도 조금만 유튜브 영상 좀 보고 음악 듣고 하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1톤 넘는 그 자동차를 4바퀴 굴려가지고 100km, 200km, 거기다 앞에 말씀드린 슈퍼카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그 일명 제로백 3초대야. 그리고 최고 시속 350km 막 이런 그 자동차를 배터리로 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열이 발생하겠냐고.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거죠. 우리 중학교 그 물상 시간에 배웠잖아.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이거. 하다못해 전기기관차만 해도 그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배터리의 경우는 화학작용으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발열이 안 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국내 카이스트 연구팀이 소듐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국제 에너지 학술지인 스토리지 머티리얼즈에까지 게재가 됐어요. 일단 소듐 자체가 나트륨이니까 뭐 리튬이나 니켈 이런 자원보다 훨씬 흔하고 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랑 출력은 높은데 열은 적게 나고
충전 시간은 급속으로 가능한 기술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소듐 배터리가 이제 막 개발에 성공한 거니까 상용화까지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절대 완전한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재 2차 전지 제조사들도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기술 환경이 바뀌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R&D 비용도 많이 들이고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작년 매출만 가지고 2026년 주가 얼마까지 간다고 예측하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거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냥 과도기적인 그런 물질로 남을 공산이 크고, 결국 전기차는 황화물기의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 대형 버스나 트럭 이런 쪽은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소듐 같은 나트륨 배터리는 주로 ESS용이나 하이브리드 차종, 이렇게 이제 각각 용처가 달리 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일단 앞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으니까 외국계 리포트랑 접점 차원으로 다음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 관련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주 테슬라가 그 모델 2, 이게 이제 저가 보급형 모델인데 이거 단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당시 월가에서는 역시 중국하고 이제 전기차 치킨 게임에서 테슬라가 이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근데 그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광분하면서, 아니 내가 테슬라 CEO인데 누가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냐고, 대신에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테슬라 법인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또 그 테슬라 지난 급여 소송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패배하니까 법인 소재지 우리 네바다주로 옮긴다고 해서 그 네바다주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 취재했는데, 그 두 주 교통국에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어떤 허가 신청도 들어온 게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8월이면은 겨우 이제 100일 정도 남은 건데, 아직 로보택시 관련해서 주 교통국에 허가 신청조차 없는 상황이면은 8월에 로보택시 출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완전히 조져버렸습니다. 와, 진짜 지난 그 일론 머스크가 마약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회 멤버들한테까지 강요했다, 그 보도 내보냈던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기가 이제 유택의 자금이다 보니까 정말 유태인들의 일론 머스크 죽이기가 진짜 이게 뒷심이 장난이 아니네요. 하여간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보택시가 승인을 받고 운행을 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테스트를 주 정부 교통국과 공동으로 실시를 하고 허가를 취득해야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허가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당연히 테스트도 시작 안 한 거고, 심지어 테스트 시작해도 최소 몇 달, 그리고 길게 1년까지는 돌아다녀 봐야 이걸 허가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테슬라는 그래서 로보택시 8월 출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를 그냥 구라쟁이로 이렇게 이번에는 돌려가게 했습니다. 약쟁이, 구라쟁이,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무인 자동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식적인 게 구글, 아마존, 우버 딱 이렇게 3개뿐이다. 여기 테슬라는 없다고, 신청도 안 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 이제 펀더멘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 보면은, 우선 골드만삭스가 지난 금요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동결에 대해서 뭐 지난번 회의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전체 인플레이션은 이제 하락 추세가 맞지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아무 통화정책 변경도 하지 않겠다고 한 거. 근데 이번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정책에서의 차별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7월 달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해가지고 4분기 중에 한 번 더 0.25% 추가 금리 인하 실시를 골드만삭스가 점쳤습니다. 와, 여름 휴가철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중앙은행이 있다고요? 거의 IMF나 금융위기 아니고서는 저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중앙은행은 처음 봐요. 만약에 한다면. 자, 그 다음 개별 종목으로 좁혀보면은 휴젤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지만 목표가는 기존 22만 8천 원에서 이번에 21만 9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8년까지 EPS, 즉 주당 순이익 4% 증가를 예상하는 불케이스의 경우는 목표가가 기존 32만 2천 원에서 이번에 31만 3천 원으로, 반면 베어 케이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의 목표가는 기존 11만 9천 원에서 이번에 10만 9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하향됐습니다.
이어서 모간 스탠리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올해 2024년 마진 회복 추세는 가격 인상 지연과 비용 부담 감소에 힘입어서 예년보다 훨씬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기존 시장 비중에서 이번에 비중 확대로, 또 목표가는 기존 23,000원에서 이번에 28,000원으로 올려치기 했습니다. 다음 KB금융에 대해서 마침 내일 이 KB국민은행이 그 홍콩 ELS 배상 고객들 상대로 자율조정 시행한다고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 이 KB금융에 대해서 JP모간이 올해 2024년 가이던스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이게 NIM 즉 순이자 마진 하락폭 제한, 그 다음 GDP 성장률 내의 대출 성장, 그리고 또 보수적 기준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적립 후 점진적 충당금 부담 감소, 이렇게 세 가지 들었고, 여기다 추가로 PF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산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한 반면에 NPL, 이거는 Non-Performing Loan, 즉 부실대출 익스포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KB금융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9만 원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제가 내일은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 길목, 바로 15일 월요일인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도돌이표 공격, 이거는 내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하면 내일 하고 만약에 내일 지나면 안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는 내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마침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여기서 일단 중동발 불확실성하면 1차적으로 물가 우려, 이게 이제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그럼 뭐 수입 물가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결국 정유 아니겠어요? 다음 내일 정부 발표가 자동차 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024년 자동차 산업 최대 수출 실적 달성 도모, 요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 최대 수혜를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역시 전장 같은 데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2024년 3월 ICT 수출입 동향, 역시 주인공은 반도체고, 근데 말 나온 김에 내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또 마침 내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는 날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증시 일정으로 넘어가서 내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내 주요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을 개최합니다. 그 다음 이제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신약 기업 D&D 파마텍이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 예측, 그리고 초소형 2차 전지로 불리는 슈퍼 커패시터 제조사 코칩, 여기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 예측. 그 다음 역시 2차 전지, 이번에는 검사 전문 기업 민테크가 기술 특례로 코스닥 상장 도전하는데, 여기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 예측입니다. 다음 내일 하나스펙 33호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정액 가고, 다음 신한스펙 12호는 내일이 이제 마침 상장일이네요.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4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 그 다음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연설,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6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 미만으로 지금 고사 직전인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절반 이상으로 당장 회복되지 못하면 미국 증시도 반등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 밤 미국에서는 월가 대표 선수 골드만삭스와 찰스 슈왑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마침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한 그 금융주들 JP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데가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금리 불확실성에 순이자 마진이 예상에 못 미쳤다고, 요걸 빌미로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나 여기 이제 내일 밤 실적 발표는 찰스 슈왑도 마음을 놓기는 힘든 상황이고, 월가 금융주들 실적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딜레버리지로 현금 확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한 주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월가는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또 이걸 바라보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의 바이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앞에 영상으로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때이른 더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